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뉴스가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과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살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챙겨주고 지켜주고 있는 북한 돈 21억 원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임종석이 챙겨놓은 대한민국 법원의 금고안에 있는 21억 원, 이 돈으로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들도 배상을 해주고 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방송국이나 출판사 이런 데에 이 출판물이나 아니면 이 방송 필름 이런 것들을 남한의 9개 이 지상파 종편 이런 방송국에서 사용을 하는 데에 지급을 해야 되는 이 저작권료를 남한 방송국으로부터 이 징수를 해서 북한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권리를 위탁받은 남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라는 곳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제2대 이사장을 임종석이가 지냈고, 임종석은 지금 그 경문협,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직책을 꿰어차면서 동시에 경문협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경문협의 이사를 지낸 이 민주당 의원 중에 송영길, 우상호, 홍익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 때문에 이 대북 송금이 중단될 때까지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는 한 7억 원 정도를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2008년서부터는 북한에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이 대한민국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 쌓인 돈이 21억 원. 그런데 공탁을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 저작권료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문협에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회수를 해서 다시 법원에 맡긴 돈, 이 돈이 또한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2억 3천만 원은 21억 원 안에 들어있는 돈이죠. 자, 이 국군 포로들 북한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탈출을 해서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 법원에 이 김정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 배상 요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임종석이가 지켜주고 있는 이 법원 공탁금에 대한 어떤 이 채권 수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21억 원 중에 이 상당액을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 주장은 상당액을 국군 포로들에게 주고 그 중에 적절한 일부를 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도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북한을 상대로. 그래서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살 공무원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이죠.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어제 문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중에서 제가 상당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목 그리고 분노하게 하는 대목, 분노는 문재인에 대한 분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군에게 납포됐다.
납포됐다. 납포돼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됐다. 라는 정보 보고를 청와대에 했는데, 그리고 3시간 후에 NSC가 심야에 열렸는데 NSC에 대통령이 참석도 하지 않냐고. 그 정보를 대통령이 받지도 않냐고. 3시간 동안 잤는지 술을 먹었는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청와대 입장이 나올 때까지 47시간 동안 문재인은 도대체 뭘 했는가? 피살자 아들도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그 피살 공무원이 문재인의 가족이라면 그런 정보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문재인의 가족이라면 47시간 동안에 이 나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정은이의 새빨간 거짓말 4개로 가득 찬 통지문이라는 걸 하나 받고 진솔한 사관이 어떠니 이런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대통령이 해도 되는 것인지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g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월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 표류라 하더라도 이 38km 조류를 거슬러서 가는 것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때문에 월북이냐 표류냐 이 문제하고 이 대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월북이냐 표류냐 이것을 빨리 가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살 공무원이 탔다고 하는 구명 튜브, 부유물, 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빨리 정부 당국이 밝혀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왜 안 밝히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월북이든 표류든 상관없이 북한군에게 납포돼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된 것을 방치한 책임은 바닷물에 묻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종서희가 끔찍하게 챙겨놓은 북한 돈 21억 원, 국군 포로와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쓰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